이제 과학적인 그 안목과 과학적인 그 접근 방법, 이게 우리가 이제 체질화돼 있어 가지고 거기 어긋나는 걸 보고 이제 그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 대학 앞에서 이제 경일장, 소위 삼각형 8조목으로 이루어진 경일장을 몇 번 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오늘은 성의장이다. 성의장이다. 제 강의 자료를 올릴까요, 조전쌤? 그 강의 자료를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올렸는데 저거거든. 화면 공유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놨어요. 이거예요? 네, 지금 공유되고 있어요. 공유되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이거는 그냥 선생님 다른 분들 얼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켜놓을게요. 네. 그 강의 자료가 보이십니까? 네네네네. 네, 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의장이라고 하는데 성의장을 중심으로 하여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성의장을 하려면은 그 성의장의 대학에서의 위상, 대학에서 우리가 위상을 알아야 되니까 우선 처음에 얘기한 그 명명덕 신민지어지선, 명명덕 신민지어지선, 밝은 덕을 밝히는 것, 백성을 밝히는 것, 지극히 선함에 머무르는 것, 요게 이제 삼강령이었습니다. 그지? 우리가 그 과학은 이제 대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는데 아마 유학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우리가 울산과기대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저도 꾸준히 생각이 돼가지고 저 머릿속에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뭔가 또 이제 관점이 조금씩 또 이제 변화해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아마 이제 유학의 공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명명덕과 지어지선의 그 사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덕을 밝히는 것과 지선에 머무른 것, 이 두 사이에서 공부를 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죠? 혹시 이해되시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익숙한데 이제 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에 있는 이법을 우리 대상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 살면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본성에 있는 그 밝은 덕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세상도 물론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겠지만은 세상을 수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간단 말이죠. 이제 세상을 수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고민하면서 내 속에 있는 원리가 밝아지고 또 내 속에 있는 원리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속에 있는 원리가 밝아지는 것이 명덕이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사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지선에 머무는 것이다. 이 두 개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동양 철학을 얘기하는데 체와 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이 체가 본체, 그 본체 실현이 본체 작용, 체와 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명덕을 밝히는 것은 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선에 머무는 것은 용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대상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밝은 덕을 밝히고 또 밝은 덕의 원리에 맞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삼강령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삼강령을 이제 조금 펼쳐놓은 것이 8.5 해가지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명명덕 기여지선을 이제 조금씩 닦아가는 것이 이제 경물치지라고 한다면은 성의는 뭔가 이제 그 사태와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뭔가 앞에 나온 우리가 명덕과 지어지선에 대한 뭔가 개념이 좀 잡힌 거라고 할까요? 이제 명덕과 지어지선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가지고 이 나의 속에 이제 밝은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자기를 닦아 나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자가 보통 얘기하기로 경물치지는 대개 이제 지적인 공부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성의로부터 행의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의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물치지는 어쨌든 우리 사태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선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명덕을 밝히는 것이냐, 이걸 아마 그 인식적으로 고민한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지적으로 고민한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성의를 통해서 이제 좀 실천적으로, 실천적으로 닦아나가는 출발점이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강령 8.5를 이제 대학 전체를 보면은 그 10개 전으로 그 경일장, 전십장을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십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째는 명덕을 밝히는 걸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신민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지선에 머무르는 걸 해석하는 것, 본말을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경물치지는 없는데 주자가 새로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성의를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정심수신을 해석하는 것, 수신제가를 해석하는 것, 제가치국을 해석하는 것, 치국평천을 해석하는 것, 이렇게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의는 거의 가운데에 오는 겁니다. 그치?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의 앞에 애가 본말을 해석하는 것에 그 해석 내용을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성의의 해석을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그 석본말을 제가 여기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한번 원문 읽어보면은 자왈 청송이 오유인야나 필야 사무송호인저 하시니 무정자 부덕진기사는 대외민진이 차위지본
인이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우리말로 새겨보면 이제 공자가 말씀하셨다. 청송, 소송을 판결하는 것. 청이라고는 원래 듣는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판단하는 거, 재판하는 것을 청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이제 잘 들어가지고 그걸 판결하는 거. 소송을 우리가 그 판결하는 것은 오유있냐. 내가 남과 같다. 나도 남처럼 할 수가 있고 남만큼 한다. 내가 재판하는 건 남만큼 한다. 근데 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필야 사무송어인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소송이 없게 할진저. 공자가 뭐 자기 자신도 하여튼 뭐 소송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건 이제 남들처럼 할 수 있는데, 나의 목표는 내가 소송을 잘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사이에 소송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야 반드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송이 없게 할진지 하시니, 무정자, 정은 이제 실하고 같습니다. 우리 성의 성하고 같습니다. 실정이 없는 사람이, 뭔가 진실이 없는 사람이 부득진기사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부득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덕자가 우리는 이제 얻을 덕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동사 앞에 나오는 덕자는 그 할 수 있다, 영어로 can 뭐 이런 거하고 의미가 거의 유사합니다. 정실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대외 민지니, 민지를 크게 두렵게 하기 때문이니, 백성의 뜻을 크게 두려워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니.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차위 지본이니라, 이것을 일러 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일러 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학 3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은 이 대자연이 생명을 창조하고 또 만물을 창조할 때는 그 만물 속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99%도 아니고 100%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봄이 돼가지고 온갖 풀이 이제 뭐 매화도 피고, 뭐 이제 산수에도 피고 온갖 꽃들이 피는데, 얘들이 자라는 원리를 남에게 빌려오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아갑니다. 내면의 원리가 100%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인간 속에 바로 공동체 생활을 오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100%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100% 가지고 있는 원리가 명덕입니다. 그 명덕을 가지고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상황 같은 상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상황에 맞게 살아가느냐, 이게 유학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이라고 하고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맞게 맞는 답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이제 바로 청송장에서 하는 얘기도 뭔가 하면은 A와 B가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A와 B가 왜 싸움이 일어나냐,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각자 안에, 각자 마음에 하늘이 준 명덕이 있는데 뭔가 욕심이 과도해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명덕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진실한 마음, 자기 내면에 있는 자연이 준 그 원리로서의 마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각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원리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원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있는 명덕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은 뭐 제3자가 싸움 말리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깨닫게 되면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우리 이 연임금, 순임금 때 이제 뭐 농부들이 이웃 A, B 이렇게 두 농부가 서로 이제 뭐 자기 논에다가 물 대려고 이제 막 싸움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그냥 뭐 국경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하는 거 보고는 자기들 한 일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돌아가서 다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양심만 회복되면은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게 100% 있다는 게 바로 이제 대학의 얘기인 겁니다. 그치? 예, 바로 이제 그 사회 지본 공자가 소송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을 아는 문제. 인간의 뿌리가 명덕이다. 그것이 바로 또 공자 자신이 명덕을 온전히 밝혔기 때문에 남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 있는 근본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예 소송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공자의 이상이고 이러한 근본이 있기 때문에 성의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본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얘기가 제 혼자 막 해도 됩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지금? 조정 교수님, 조금 이해하기 더 쉬운가요? 네, 예. 쏙쏙 들어옵니다, 교수님. 쏙쏙 들어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과학 눈치 보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눈치를 확 떠나야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궁극적으로 가서 또 이제 과연 이제 과학에서 고민하는 거하고 또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고민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은 일단 좀 분리될 건 좀 분리해 놓고 접근하는 게 쉬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접근과 그 마음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다른 거예요. 대단히 다른 거예요.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그 현대 사회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요. 법.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 뭔가 그 옳은 일을 한다 이럴 때 법이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이런 얘기들을 워낙에 많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온당한가 뿌리가 있는가 명덕인가 이런 생각들보다는 이제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게 법에 맞는 얘기인가 도덕적인가 보다는 이게 강한데 이게 좀
그러다 보니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지 이제 네.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네, 네, 네. 하여튼 경제는 사는 얘기하고 현재적 상황하고 이제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제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어떤 이제 그 서양에 이제 우리가 또 사상사적인 발전을 두고 보면은 서양하고 이제 동양하고 참 많이 달라요. 서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대로부터 벌써 하면 히랍 시대로부터 이제 객관화시키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게 서양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는 이제 내면에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했고 저쪽은 외면부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외면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인간은 이제 악한 존재거든요. 물질적인 것만 보이니까 욕망의 존재, 악한 존재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악한 존재를 통제하려니까 외적인 절대자가 필요하고 기독교 같은 이런 절대 종교가 아니고는 그 악을 다스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의 절대적 권력 아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도덕 질서를 잡아가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은 죽었다. 신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이 없고 나면은 만인데 만인의 투쟁만 남는단 말이죠. 만이 많은 투쟁만 남는지. 만인 투쟁 속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법이란 말이지. 그렇게 보면 우리 이제 그런 역사의 발전 전개상에서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법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막 피 흘리게 싸우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뭔가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이성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마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동아시아 쪽은 이제 그런 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간의 덕성으로부터 시작되고 벌써 하면 요순 시대부터 덕치를 얘기하고 이런 문화에 있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다른 겁니다. 춘추좌전에 보면은 공자가 우는 얘기가 나와요. 딱 하면 울어요. 정나라에 정자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정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돌에 새겨요. 성문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이제 서양의 우리 사상사를 보면 이제 뭐 성문법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법치주의의 이제 시작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걸로 얘기됐는데 공자 그걸 보고 울어요. 성문법이 만들어진 걸 보고. 인간성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제는 인간이 인간성에 의존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눈물을 짓는다고. 아주 재미난 얘기. 그러니까 이 동서가 어떤 사상사적으로 진행되는 게 서로 엇갈려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밝혀지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이제 법치와 덕치를 딱 구별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정치를 법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법의 망을 빠져나가려고 해가지고 법을 면하는 걸 목표로 해서 살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어진다. 수치심이 없어. 아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법망에만 안 걸리려고 하고 뭐 전혀 수치심이 없죠. 근데 위정이 덕이면은 덕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면은 저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모든 걸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내면성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마음에 대한 관심이 뭐 학문, 모든 학문이 이제 마음에서 떠나 있고 하니까 이제 믿을 거라고는 법밖에 없는데,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온갖 재주를 부리고 농간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뭐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근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오니까 우리가 현대 와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진화론으로 해가지고 인간도 이제 동물로서 이해되고 있고, 뭔가 어떤 그 형이사학적인 절대적인 어떤 진리라든지 명덕이라든지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현재는. 그 정도 얘기하고 이제 성의장으로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네. 됐죠? 넘어가도 되죠? 네. 예. 네, 여기 이제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성기의자는 무자기야니 여오 악취하며 여호 호색이 차지위 자겸이라 고로 군자는 필신기 도연이라. 소위 이른바, 말하는 바, 이른바 자기 뜻을 성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뜻을 진실하게 한다는 것은 무자기야라. 기자는 속일 기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여오 악취하며, 앞에 오자는 미워할 오자고 뒤에는 같은 글자인데 그 악할 악자입니다. 나쁠 악자입니다.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하며, 무엇을? 악을, 이런 얘기입니다. 악을,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이 하며 여호색, 또 아름다운 색을, 아름다운, 뭐 옛날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듯이 한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 삶에서 가장 진실한 것이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이거는 거짓이 없는 거죠. 나쁜 냄새가 있으면 전부 코를 가리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고, 이 진실의 세계입니다. 그치? 근데 이건 감각적인 진실의 세계인데, 감각적인 진실의 세계와 도덕적인 진실의 세계, 그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지? 감각적인 진실의 세계는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지? 감각기관이 좋아해서, 눈이 예쁜 걸 좋아해서 그에 따라서 마음이 예쁜 걸 좋아하고, 코가 나쁜 냄새를 싫어해서 그에 따라서 마음이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감각적인 진실의 세계.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진실의 세계는 잘 안 보입니다. 그지?
잘 안 보이는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지. 선을 누가 선을 행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악을 하는 거 보면은 싫어하고 좀 심하면 저 죽일 놈 하고 막 욕이 나오고. 이건 도덕적인 진실의 세계란 말이지. 도덕적인 진실의 세계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도덕적인 진실의 세계다. 바로 도덕적인 진실의 세계를 감각적인 진실의 세계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진실의 세계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속임이 없는 것이다. 이게 자기 자신을 속임이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는 도덕적인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도덕적인 진실이 있어가지고 남이 선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남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면 뭐 기분이 좋고 뭔가 악한 일을 하면은 마음이 꺼림직하고 뭔가 걸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도덕적으로 진실한 마음이 누구나 있는데 그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잘했다고 우기지 말라 이런 얘기. 차지위 자겸이라. 이것을 자겸이라고 한다. 겸자는 우리가 이제 겸손할 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뭔가 좀 특수한 의미로 엄도 옛날 사람 겹이라고 읽었어요. 겹, 만족할 겹, 쾌족할 겹. 이것을 자기 만족이라고 한다. 선을 하면 자기 만족감이 크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나면은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자기 만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필신기독야. 반드시 기독을 삼가한다. 그 신기독에 대한 해석이 옛날 성리학 이전에는 독자를 독처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곳. 사람들이 이제 남과 여럿이 있을 때는 조심을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함부로 한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한다 이렇게 새겼었는데 성리학 시대로 오면서 요거는 홀로 있는 때가 아니라 홀로 아는 마음이다. 남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마음.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 감각적인 진실과 도덕적인 진실이 함께 있습니다. 감각적인 진실과 도덕적인 진실이 함께 있고 그 감각적인 진실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눈은 자기 눈이고 귀도 자기 귀고 코도 자기 코고 배도 자기 배고 사적인 겁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사적인 겁니다. 사적인 감각은 사적이고 좀 더 나가면은 욕심으로 되고
이기적으로 되고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마음과 바로 도덕적인 마음. 도덕적인 마음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명덕에 뿌리를 두고 있죠. 명덕이라고 하는 건 사적이 아닌 거라고. 사적이 아닌 겁니다. 이제 한 인간에게 이제 사적인 마음과 공적인 마음이 함께 있다고 보는 게 유학인 겁니다. 그래서 신기독, 바로 자기 내면에서는 이 두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성부를 막 겨루고 이럽니다. 그래서 신기독, 자기 혼자 아는 마음의 기미, 자기 내면에서 있는 마음의 기미를 삼가해야 된다. 욕심과 양심이 싸우면은 뭔가 욕심이 양심을 이기게 되면은 뭔가 궤도를 벗어나게 되니까 항상 양심의 명령을 들어가면서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경물 취지에서 그냥 우리가 인식의 문제만 다루었는데 실천의 세계로 넘어가려면은 바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적 갈등의 문제, 내면적 갈등의 문제를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걸 들여다보고 또 방향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용에도 가면 나오고 대단히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인간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신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독을 할 줄 알면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성찰을 못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 모든 TV나 이 매체들을 거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신독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지? 옳다는 주장만 할 줄 알지 자기 속에 있는 이제 양심을 키울 시간이 잘 없는 겁니다. 그지? 원문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문이 여기 이제 이 대학 원문 나오는 건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 지금 한 거 중에 뭐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의미가 좀 불확실한 거나 번역이 잘 안 되는 거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학에서는 이제 소인과 군자를 많이 나눕니다. 그지? 소인이라고 해서 세상이 없어지든 전혀 아니에요. 소인과 군자는 항상 함께 있는데 이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소인이라고 하고 이제 의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소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인이 한거에 위불선하되 무소부지하다가 경군자 이후에 아면 엄기불선하고 이저기선하나니 인지시기 여견기 폐간연이니 즉 하이거이리요 차위 성어 중이면 형어외니 고로 군자는 필신기 독이아니라 신독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인들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사는 소인들이 한거에 한가롭게 거처할 때 아무도 없는데 이제 한가롭게 거처할 때 위불선 선하지 않은 짓을 행해 가지고
뭔가 자기한테 이익되는 짓만 하는 거겠죠. 불순한 짓을 하되 무소부지 글자도 보면 이러지 않는 바가 없다가, 아마 다른 말하면 못할 짓이 없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못할 짓이 없다가. 소인들이 혼자 한가히 그할 때 선하지 않는 짓을 해가지고 못할 짓이 없다가, 견군자 이후에 군자를 본 뒤에는 군자가 그때 딱 나타났다. 그러면 아면, 우리말 슬그머니, 군자가 딱 나타나면 슬그머니 기불선, 자기가 하던 선하지 않은 일은 숨겨버리고, 선하지 않은 일 숨겨버리고 이적이선, 뭔가 선한 채 드러낸다. 자기가 하던 집어치우고 뭔가 하여튼 선한 짓 하던 것처럼 이렇게 드러낸다. 그런데 인지시익이 이는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기를 여견기폐가년, 자기의 허파와 자기의 간을 여견연 보는 것처럼, 연자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폐와 간을 보는 것처럼 할 것이니, 즉 하이거리요,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 하고 해가지고 이따가 하다가 설거머니 그냥 다 숨기고 뭐 좋은 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는데, 남이 방에 딱 들어오면 보면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남이 보면 그냥 뭐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아, 저 사람 뭐 엉뚱한 짓 했구나 하고 아니 이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숨겨봤자 숨길 수가 없다. 차위 성어중, 이것이 성어중,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진실이 쌓이면은 형어에 바깥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마음으로 한 일은 얼굴에 드러나고 몸에 드러나고 해서 결국 뭐 인생이 40, 50 되면은 뭐 이제 자기 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지?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과 표정과 몸에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내면에 진실이 쌓이면은 바깥으로 드러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신기독, 자기 혼자 하는 마음을 삼가한다. 자기 혼자 하는 그 마음을 삼가해가지고 진실한 삶을 갖고 나간다. 진실한 삶을 갖고 나가면은 또 남들도 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조금 남았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고전이 재미나는 게 여러 개 생겨납니다. 정자왈 신목소시며 십수소진이 기엄호인저. 정자가 누구죠? 우리 대학의 저자입니다. 정참이라고 되어 있고 정삼. 정삼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치? 정삼이 말하기를 10개 눈이 보는 바이며 십수손이 10개 손이 가리키는 바이니 기엄호인저, 참 아마도 엄할진저. 신독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뭔가 나쁜 짓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마치 느낌이
10사람이 막 둘러서서 보는 것 같고 또 10사람이 막 손가락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자기 혼자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신목소지, 십수소지의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좀 이런 교육을 하면은 세상에 뭐 범죄가 없어지고 할 건데 맨날 가르치는 건 뭐 돈 버는 거, 거짓말 하는 것만 가르치고 나쁜 짓 하면 법으로 얽어매고 그게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지? 뭐 별거 아닌 신목소지, 십수소지, 기업 뭐 이제 저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뭐 법이 거의 필요 없는 겁니다, 그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효과가 나타나요. 공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입니다. 부윤옥이요 덕윤 신이라 심광체반하나니 고로 군자는 필성기의니라. 부자가 되면은 집이 어리어리하게 되고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요즘 뭐 집이 정말 너무 어리어리 해가지고 양재동 서울의 양재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야 정말 인간이 이렇게도 잘 살아야 되나 하고 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사치 뭐 어마어마한 욕망을 지금 인간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치?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그치? 표시가 난다는 거. 덕은 몸을 윤택한다. 심광체반 마음은 넓어지고 몸은 살이 찌게 되나니 요즘은 우리가 이제 살찌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살찌는 게 꿈이었어요. 사람들 다. 아마 한 50년 전 가면 이제 배부른 사장이 이제 최고였죠. 그죠? 배 나온 사람이 아주 대단히 존중받고 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홀쭉한 사람이 이제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덕으로 찐 살은 고혈압 같은 거 잘 안 생겨요. 건강합니다. 제가 한문 시작할 때 몸무게가 53kg였어요. 거의 75년. 53kg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뭐 건강한 편입니다. 네. 지금은 80kg가 80kg. 그래서 하여튼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살이 찌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기의 뜻을 진실하게 한다. 뜻을 설명 안 했는데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 의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사물,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의 다 법칙이 있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인간의 인식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물에 이제 법칙이 있고 이 둘이 만나면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온갖 생각이 싹 트잖아요, 그지? 사태와 만나면은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지?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지. 의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어떤 사태와 만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이제 하고 마음의 움직임, 그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진실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 기초 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바람 방향이 잡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의장은 짤막한데 읽을만해요. 읽으면 느낌이 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아마 이렇게 읽으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교수님, 진실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거는 좀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 참 진리관이 다 달라가지고 진리는 하여튼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진리, 예, 뭐 예술적 진리, 뭐 물리, 뭐 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 종교적 진리 뭐 다 다른데 그 유학에서는 이제 진리, 유학에서 거경 궁리할 때 리, 이제 물리학에서 리, 그죠? 지금은 어떤 물리학의 리가 최고 상위에 있겠죠, 그죠? 진리의 제일 꼭대기에 물리학의 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리학의 리를 넘어서는 리가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 네, 하여튼 그 물리 현상을 보다 보면 어쨌든 궁금한 게 뭔가 플러스가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지? 그게 어찌 그럴까? 플러스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마이너스가 있고, 전자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양자가 있고. 그게 왜 그럴까? 이런 문제. 그 더 이상의 어떤 그 원리도 있을 수가 있을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이제 진리라고 할 때는 객관성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 인간이 연구해 찾아가지고 검증이 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검증이 되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유학에서 리는 우리 태극도에서 무극이 태극이요. 해가지고 리는 리의 조건에 뭐가 있을까요? 리의 첫째 조건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한번 스스로 존재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 불교에 의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죠. 다 연기에 의해 존재하는 거죠.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동양 사람이 좋아하는 자연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저절로 그러한 것.
저절로 걸어가다는 얘기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이라고 하지만 현상으로 자연은 항상 변하자는 거지. 현상으로 자연은 항상 변한단 말이지. 항상 변하지만 항상 있고. 과연 현상을 넘어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항상 변하는 저런 자연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금 과학적인 진리할 때는 현상을 전제하고 나서 그 현상의 법칙을 진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지? 현상의 법칙을 진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근데 이제 동양 철학에서 진리라고 할 때는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현상을 넘어선 어떤 것, 뭐 이런 걸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각 종교마다, 각 문화마다 진리 간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치? 이런 거 좋은 걸 보면 어떻게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술술술 좌우로 막 흔들어가면서 해가지고 운동도 되고 뭐 그렇게 읽었어요. 진리랑 진실 중에 응. 진실. 어떻게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누가 혹시? 우리 이병헌 학생 어디 갔어요? 안 보이시네. 얼굴 안 보이네. 질문 없어 질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어디 질문하고 계시지? 저 영문이라고 써져 있어요. 카메라가 지금 안 돼가지고,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명덕이란 게 모두가 다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 명덕이라는 것의 형태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덕 자체는 같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주자가 명덕주를 단 거 참 좋아해요. 주자가 경물치지는 별로 명덕의 주자가 해석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명덕을 밝히는 것을 해석을 해놨는데,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불매, 텅 비고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아서 구중리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온갖 사물에 다 응하는 것이다. 다만 기품에 가리워지고 인욕에 또 가리워져서 때때로 어둡지만은 그 본체의 밝음은 어두워진 적이 없다. 어두워진 적이 없다. 그러니 학자들은 그 명덕이 바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명덕을 밝혀서 처음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뭐 이렇게 대설을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학에서는 이 자연이 이제 대상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이지만은 이 자연 전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에 정추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을 사실 하늘이라고 한 거죠. 하늘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 하늘이
모든 생명을 부여할 때는 모든 생명 속에 특히 인간을 낳을 때는 인간 속에 명덕을 부여했다. 명덕이 있어서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늘이 이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바로 생명에 부여된 명덕도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학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면은 자기가 바르게 살 수가 있고 남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거기에 도달하면은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서로 공감이 이루어지고 감동이 되고 이렇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여학생이에요? 병환 씨가?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에요? 네.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서울이 멀어갖고 그런가 우리 여학생 음성처럼 들렸어요. 네. 그래요. 질문도 많이 해주고 정리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이걸로 끝내면 너무 섭섭하잖아, 그죠? 우리 지금 질문에 대한 이제 응답이 될 수 있는 걸로 이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제 평천화인데 평천화장에 가면 평천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서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용서할 때 서자. 용서할 때 서자 글자가 어떻게 되나요?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자. 이걸 현대 와서는 우리가 서하면 용서할 때만 우리가 주로 쓰는데 옛날 고대에는 용서라는 의미보다도 서자 그 자체로 썼는데 서자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 서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어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 지금 얘기한 아마 그 명덕이 모든 사람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대단히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천하장에 나오는 서의 문제 어떨 때는 이제 서자가 혼자만 쓰지 않고 충자와 합쳐가지고 충서 함께 또 많이 씁니다. 충서라고 하는데 그 다음 공부하실 때는 이제 평천하장의 충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넘어갈 때 이제 성의장에서 성을 더 중시한 게 어디냐 하면은 어딜까요? 중용의 철학은 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용 내용 전체가 다 성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용을 이제 몇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면은 유학에 대한 이해가 좀 심화돼 가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2주 후에는 평천하장에서 서, 충서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건지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제 시간이 1시간 넘어서 뭐 이제 정리를 좀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바쁘신 분은 좀 그냥 나가셔도 이렇게 괜찮고요. 또 질문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음.
성희장은 좀 이해하기 편하시죠, 그죠? 네, 오늘은 네네네네. 이야기는 편해도 깊이 있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현대인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은 걸 보고 해가지고 옛날 것 음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내가 이제 한 40년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좌우로 뭐 이렇게 좀 융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누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질문 나왔어요? 요즘 물리학에서는 그 반물질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죠. 반물질.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다. 입자가 있으면 반입자가 있다. 뭔가 하여튼 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는 거. 그게 참 오묘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몸이 있으면은 마음이 있다. 근데 몸엔 접근이 되는데 마음엔 접근이 안 된다 말이에요. 마음에는 마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마음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잘 안 잡히니까 힘든 거지, 그지? 교수님, 만약 사람이 외로워진다 이랬을 때 최근에는 과학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준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인공지능에도 명덕이 있을까요, 교수님? 충분히 하면 그렇게 뭐 친구가 돼주고 이래갖고 이제 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신독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걸요. 외로운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통해서 무한의 세계로 이제 이렇게 느끼고 엄청난 힘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개 현대인들의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마음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진짜 마음은 이제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의 세계로 연결되는 세계인데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흔들리는 마음, 그걸 마음으로 보니까 마음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고 뭐 그런 마음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엄청난 이제 존재의 깊이가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존재의 의미가 이제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다음은 3월 22일 날 다음 모임, 연구 모임, 공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